고을 사또 앞에 한 여인이 끌려 나왔다. 손목에 밧줄이 감겨 있었다. 등 뒤에는 포졸 둘이 버티고 섰고 마당 가득 구경꾼들이 담장 너머로 목을 빼고 있었다. 인연이 서방을 독살했다 하오. 포졸 하나가 문서를 읽었다. 목소리가 낭랑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클바닥 위로 머리카락 한 올이 늘어졌다. 사또가 공문서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서가댁 복이라 하옵니다. 목소리 하나 떨리지 않았다. 보기가 처음 서가 집문을 들어선 것은 16 봄이었다. 경상도 어느 산골이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남은 건 어린 남동생 돌쇠와 빈 뒤죽뿐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기 한 해 전에 먼저 갔다. 노는 마름에게 넘어간 지 오래였고 집기둥 하나는 썩어서 기울어져 있었다. 이웃집 안악이 어느 저녁 문을 두드렸다. 서가 집에서 사람 구한다 하네. 돈은 들이지 않아도 밥은 굶기지 않는다 했어. 보기는 그날 밤 돌쇠를 데리고 앉아 오래 말이 없었다. 등잔 심지가 가늘게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렸다. 이튿날 아침 돌쇠는 건넌마을 장씨 집 머슴으로 떠났다. 12살이었다. 보기는 그 뒷모습을 대문 밖에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서가 집에는 그렇게 들어갔다. 서가 집 주인은 서참봉이었다. 나이 50을 넘겼으며 첫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이 차례로 죽었다. 집안 살림은 돌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돌아가지 않았다. 서참봉의 조카 서달문이 그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 달문은 30 남짓에 아직 혼처가 없었다. 낮에는 방에서 뒹굴다가 저녁이면 사랑채에서 술을 마셨다. 집안 하인들이 등 뒤에서 수군거려도 모른 채 했다. 보기는 안채 부엌과 뜰 청소를 맡았다. 새벽에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다. 군말이 없었다. 서참봉 댁 노마님은 그런 보기를 눈여겨보았다. 저 아이 손이 바르네. 한마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반년이 지나 보기는 안채 살림을 거의 도맡게 되었다. 장부를 쓰는 일도 맡았다. 보기는 그를 알았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었다. 서달문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어느 날 보기가 장부를 펼쳐놓고 술을 맞추는 모습을 창 너머로 보았을 때였다. 그날 이후 달문이 안채를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서가 집 마루에 쌀가마니 하나가 모자랐다. 창고 문은 잠겨 있었고 자물쇠는 멀쩡했다. 노마님이 보기를 불렀다. 장부에 쌀이 맞느냐. 보기는 장부를 펼쳤다. 숫자는 분명 맞았다. 달문이 마루 끝에 설 있었다. 안채 열쇠는 형수 손에 있지 않소. 하인 하나가 말했다. 어젯밤 형수님이 창고에 들어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보기는 그 하인을 바라보았다. 몇 시였느냐? 이경 무렵이었습니다.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각이면 저는 노마님 방에 있었습니다. 노마님이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보기는 창고로 갔다. 가마니를 하나씩 밀어보았다. 맨 안쪽에서 손이 멈추었다. 가마니 밑에 엎어둔 널빤지가 있었다. 그 아래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바깥 사랑채 쪽으로 이어진 흔적이었다. 안채 쪽에서는 낼 수 없는 방향이었다. 보기는 널빤지를 들고 나왔다. 달문 앞에 내려놓았다. 이 구멍은 안채에서 낸 것이 아니옵니다. 달문의 얼굴이 굳었다. 노마님이 말했다. 창고 벽은 사랑채 쪽이 더 얇지. 그날 이후 달문은 안채를 피해 다녔다. 노마님이 눈을 감은 것은 보기가 서가 집에 온 지 4년째 되는 해였다. 그 자리에서 서참봉이 보기를 불렀다. 내가 이 집 살림을 맡아라. 안 사람으로. 보기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달문은 그것을 사랑채에서 들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마당까지 들렸다. 서참봉과 보기의 살림은 조용했다. 서참봉은 밖에서 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집에 들어오면 말이 없었다. 보기는 그것에 맞추었다. 밥상을 들이고 약첩을 다리고 장부를 정리했다.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달무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다. 그가 한 번은 보기에게 말을 붙였다. 형수, 장부 좀 보여주시오. 보기는 장부를 내주지 않았다. 주인 어른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것으로 끝이었다. 달문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다. 서참봉이 죽은 것은 그의 늦가을이었다. 사흘을 앓다가 넷째 날 새벽에 숨을 거두었다. 보기가 곁에 있었다. 달문은 사랑채에서 자고 있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달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을 서쪽 최씨 영감을 찾아가서 말을 흘렸다. 서참봉이 갑자기 죽은 것이 이상하다 했다. 며칠 전까지 멀쩡히 말을 하던 사람이 사흘 만에 갔다 했다. 보기가 안채에서 무언가를 다리는 것을 보았다 했다. 그것이 약첩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최씨 영감이 그 말을 들었다. 이튿날 옆집 박 씨에게 전했다. 박 씨는 장에서 두 사람에게 더 전했다. 보름이 지나지 않아 소문은 고을 전체에 퍼졌다. 포졸이 보기를 잡으러 온 날, 보기는 마당에서 뒤줄을 닦고 있었다. 달문은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보기는 달문을 한번 쳐다보고 포졸을 따라섰다.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신발만 고쳐 신었다. 관아 마당은 이미 사람이 가득했다. 사또가 물었다. 내가 서참봉에게 독을 먹였느냐? 아니옵니다. 달문이 보았다 하지 않느냐? 달문 서방께서 보신 것은 복령과 감초를 다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서 어른께서 요통이 있어 드시던 것이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보기가 잠시 말이 없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사또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보기가 천천히 말했다. 약방 김 의원께 여쭤보시면 알 것이옵니다. 저는 약을 혼자 짓지 않았습니다. 매번 김 의원께서 처방해 주신 것을 그대로 다렸고 처방 문서는 안채목함 안에 있사옵니다. 사또는 포졸을 두 곳에 보냈다. 한 곳은 약방, 한 곳은 서가집 안채. 달무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말을 했다. 그 목함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어찌합니까? 사또가 달문을 보았다. 그대는 묻지 않았소. 달문의 입이 닫혔다. 한 시즌이 지나 포졸이 돌아왔다. 약방 김 의원이 직접 왔다. 손에 처방 기록부를 들고 있었다. 소인이 서참봉 댁에 다닌 지 3년이 되었사옵니다. 그 처방 중에 독이 될 것은 하나도 없사옵니다. 보기 씨는 한 번도 처방을 바꾼 일이 없었사옵니다. 포졸이 목함에서 꺼낸 문서 12장이 마당 바닥에 펼쳐졌다. 날짜가 적혔고 약재 이름이 적혔고 김 의원의 수결이 찍혀 있었다. 사또가 달문을 보았다. 서참봉은 무엇으로 죽었느냐? 의원이 앞으로 나섰다. 저도 그것이 의아하여 다시 생각해 보았사옵니다. 서참봉께서는 오래전부터 가슴 아래 덩어리를 안고 계셨습니다. 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른께서 그냥 두겠다 하셨지요. 그것이 빠르게 커진 것이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사또가 달문에게 다시 눈을 돌렸다. 그대는 무슨 연유로 이 여인을 고발했소? 달문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참봉의 재산이 보기에게 넘어가는 것이 못마땅했소? 달문의 얼굴이 흰 종이처럼 변했다. 사또는 달문에게 무고죄를 물었다. 곤장 30대와 고을 박추방이었다. 달문은 그날로 서가 진문을 나섰다. 달랑 보따리 하나를 들고 걸어 나가는 뒷모습을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았다. 보기는 관아 마당에서 묶였던 밧줄을 풀었다. 포졸이 물었다. 댁으로 가시겠소? 보기는 잠깐 생각했다. 예. 서가 집에 돌아온 보기가 처음 한 일은 안채 뒷뜰에 나가 마른 도라지 줄기를 뽑아내는 것이었다. 서참봉이 살아있을 때 심어둔 것이었다. 이미 시든 지 오래였다. 그것을 뽑아서 담 밖에 내놓고 돌아오는데 살인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쇠였다. 12살에 떠났던 동생이 이제 20이 되어 서 있었다. 키가 보기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건넌마을 장씨집에서 일한 돈을 몇 냥 손에 쥐고 있었다. 누이, 내가 왔소. 소식을 어디서 들었냐고 보기는 묻지 않았다. 그냥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돌쇠가 안으로 들어섰다.
보기가 그 뒤를 따랐다. 부엌에서 솥에 물이 올라갔다. 서가 집은 그 이후로 조용히 흘러갔다. 보기는 장부를 그전처럼 관리했다. 돌쇠는 바깥일을 맡았다. 사람들은 그 집을 보고 부지런한 집이라 했다. 약방 김 의원은 이따금 찾아와 차를 마시다 갔다. 그가 한 번은 보기에게 물었다. 그날 목함 안에 처방 문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소. 보기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있었으니 다행입니다. 그 이상 말이 없었다. 김 의원은 잠시 있다가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고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했다. 죽은 서방을 독살했다는 여인이 관아 마당에서 종이 12장으로 판을 뒤집었다는 것을, 그 종이들이 안채 목함 안에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는 것을, 문서를 쌓은 것인지 화를 대비한 것인지 그것은 보기만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는 남았다.